간밤 나온 국내외 뉴스를 하나씩 팩트체크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요, 두 분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유동원 본부장 그리고 LNS홀딩스 김선영 대표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맞습니다. 화면을 통해 해외 뉴스부터 확인해보도록 하죠. 첫 번째 뉴스입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고립시키고 원유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베네수엘라에 대한 제재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CNN이 현지 시간 7일 보도했습니다. 이와 함께 AP통신도 바이든 행정부가 이를 위해 지난 주말 베네수엘라에 협상단을 파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위기에 연일 상승세를 이어오던 니켈 가격이 전날에도 폭등했습니다. 전날 런던 금속거래소에서는 니켈의 선물 가격이 20% 넘게 급등해 장중 톤당 34,920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금값은 1년 6개월 만에 온스당 2,00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지속될 전망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바이든 미국 정부가 3천억 달러, 우리 돈 약 365조 원 이상인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가 만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조만간 첫 번째 관세 그룹에 대한 검토를 시작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자, 마지막 뉴스 보겠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중국인의 밥그릇은 주로 중국국식으로 채워져야 한다며 식량 안보를 강조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세계 식량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데다 중국 내 작황 부진으로 식량 공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나온 시진핑 주석의 국제 식량 안보 문제 발언입니다. 자, 첫 번째 뉴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원자재 뉴스부터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간밤 런던 금속거래소에서는 니켈이 20% 넘게 폭등을 했습니다. 국제 유가는 물론이고요. 니켈 20% 넘게 폭등을 한 것을 보고 혹자들은 이거 지금 잘못된 거 아니냐라는 말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일단 니켈 20% 넘게 폭등하면은 우리 배터리 업체들에도 굉장히 큰 타격이 올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나요? 네, 자 우선 니켈 가격의 급등 플러스 지금 금 가격의 상승까지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금 가격 추이를 보시면은요, 일시적으로 2,000달러를 돌파를 하는 듯했다가 떨어졌지만 다시 또 2,000달러를 돌파를 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난 1년간에 18.4% 정도 상승을 했고요. 재작년 8월 고점을 찍고 나서 삼각 박스권을 만들어 나가면서 하향 안정화됐었지만 큰 폭으로 반등을 해서 지금 상향 돌파를 하고 있고 연초 대비해서 8.5%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금뿐만 아니라 다른 대체 자산으로 불리는 은 가격도 계속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반면 대체 자산으로 분류되는 가상화폐 같은 경우에는 올해 연초 대비해서 18.6%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까지의 어떤 대체 자산의 규모의 변화를 한번 보시면서 말씀을 드려보면요. 작년 한 해에는 이 금, 은, 가상화폐 세 개를 다 더한 값이 마이너스 13%였습니다. 그렇지만 올해로 넘어가면은 지금 21%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난 1년 2개월 동안의 상승폭인데요. 이것이 5.3%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자, 이 숫자는 그렇게 크게 높게 증가를 한 게 아니죠. 왜냐하면 미국의 유동성의 부여 추이를 보시면 지금 M1 증가율이 14.5%나 됩니다. 즉 아직까지는 추가적으로 이렇게 금이라든지 은이라든지 대체 자산, 안전 자산의 투자를 늘리는 그런 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세계의 이 대체 자산 에 대한 비중을 전체 글로벌 포트폴리오 한 10% 정도 가져가는 게 적절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어서 지금 최근에 급등하고 있는 니켈 가격 등을 좀 보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구리, 팔라디움, 알루미늄, 아연, 니켈 등이 연초 대비해서 상승한 폭을 보시면은 두 자릿수가 훨씬 넘는데요. 특히 니켈과 팔라디움을 보시면은 99%, 66% 상승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아무래도 이제 전기차의 활성화가 있고 4차 산업혁명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관련된 광물들의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인플레이션 낮춰주는 효과를 가지고 올 것입니다. 그렇지만 단기적으로는 지금 이렇게 선물 가격의 급등과 함께 이런 변동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관련된 종목을 사기보다는 광물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리오틴토라든지 글렌코어, 서든카퍼 이런 종목에 초점을 맞추는 게 좋겠습니다. 배터리 관련 기업들에 있어서는 앞으로 장기적인 흐름을 놓고 봤었을 때는 이런 조정이 일어났을 때가 투자 기회다라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네, 광물 기업에 투자를 해보는 것이 좋고 그리고 배터리 관련주는 조정 시 매수 관점 유효하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는 중국 뉴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회가 한창 진행 중인 중국입니다. 중국의 수출 증가율도 일단은 예상치를 상회했고요. 일단 중국 경제를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 또 미국이 3천억 달러 대중 관세 검토를 시작했다고 하는데 이게 또 증시에 타격을 줄 수 있을지 어떻게 해석하고 계신가요? 네. 자, 지난 날 수출 증가율이 나왔습니다. 중국의 수출 증가율 수치를 한번 보시면은요. 전망치가 15% 숫자였는데 실질적으로는 16.3%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작년 12월 달에도 중국 수출은 20.9%나 급등을 하면서 글로벌 수요 증가에 따른 수혜를 지속적으로 누리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뉴스가 나왔는데 3천억 달러의 대중 관세 관련된 이 검토 뉴스가 나오긴 했습니다. 무역 분쟁의 재점화가 됐을 때는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만 지금 중장기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한 노력을 지금 미국이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중국의 디플레이션 수출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중국은 러시아의 천연가스를 헐값에 사올 수 있는 포지션을 가지고 있죠. 또한 시진핑은 계속 얘기하는 것이 식량 안보를 거듭 강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물가가 큰 폭으로 상승을 하게 되면 중국은 이 사회적 불안과 연결이 되고 이렇게 되면은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관련돼서 중립적인 이런 자세가 이득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중국은 여전히 낮은 물가를 추구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중국의 인플레이션 숫자를 보시면 0.9% 수준으로 안정적인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 국민들이 사회적 불안을 느끼지는 않는다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또 미국이 아무리 제재를 가한다 하더라도 명분이 좀 부족한 부분이 생깁니다. 중국이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헐값에 사는 것에 대해서 미국이 적극적으로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환경이라 말씀을 드리겠고 따라서 중국의 펀더멘털이 튼튼한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이는 위안화의 움직임에서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위안화 달러의 움직임을 보시면은 6.3 정도로 내려와 있고요. 즉 절상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달러의 절상과 마찬가지 추세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이 숫자를 보고 있으면 상당히 놀라운 건데요. 지금 중국의 10년 국채 가격은 미국의 국채 가격보다도 훨씬 더 많이 상승을 하고 있다. 금 가격보다도 더 많이 상승을 하고 있다. 즉 중국의 국채를 안전자산으로 글로벌 증시가 들여다본다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중국의 어떤 변동성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 글로벌 투자에 있어서 좀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지만 중국 투자 비중을 글로벌 포트폴리오의 15에서 20% 정도 가져가는 것은 적절하고요. 만약에 러시아의 가치가 급락하면 할수록 상대적으로 중국 가치는 더 높아질 것이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 관련 뉴스도 짚어봤습니다. 이어서 국내 뉴스도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첫 번째 뉴스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우리나라의 대외 신인도를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인 신용 부도 스와프 CDS 프리미엄이 한 달 사이 26% 급등했습니다. CDS는 국가 부도 위험을 알려주는 지표로 해당 국가의 경제 위험이 커지면 대체로 CDS 프리미엄도 함께 올라갑니다.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타이거 여행레저 상장 지수펀드 순자산가치 총액이 2천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3월부터 국내 방역 패스가 중단되는 등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며 타이거 여행레저, 타이거 화장품이 2월 국내 주식형 ETF 개인 누적 순매수 4위와 8위를 기록했습니다. 화장품 ODM 업체인 코스맥스가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이 전년 대비 15% 증가한 1조 5,915억 원을 기록,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코스맥스는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어려운 영업 환경에서도 가히 멀티밤 등 인기 제품을 출시하며 경쟁력을 입증했습니다. 마지막 뉴스 보시죠. 음악 저작권 투자 플랫폼 기업 뮤직하우가 스틱 인베스트먼트와 손잡고 국내 최대 규모의 음원 투자 펀드를 조성합니다. 동시에 스틱 인베스트먼트는 음원 IP 시장의 전망을 밝게 보며 뮤직하우의 전환사채 형태로 1,000억 원을 투자합니다. 자, 분위기를 좀 바꿔서 첫 번째 뉴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맥스 뉴스인데요. 작년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가히 멀티밤으로 역대급 히트를 기록하면서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대표님, 가히 멀티밤 아십니까?
네, 저희 어머니도 사용하시고 저희 와이프도 사용하고 있어가지고 맞아요. 네, 일단 저도 이제 이거를 많이 들어봤습니다. 일단 방금 말씀하신 대로 화장품 제조업자 그 개발 생산이죠. ODM 업체인 코스맥스가 지난해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작년 연결 기준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15% 늘어난 1조 5,915억 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는데요. 영업이익은 84% 증가한 1,226억, 그리고 순이익은 344억 3,516억 원으로 흑자 전환했습니다. 최근까지 코로나 이슈 때문에 이제 화장품 업계도 전반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지금까지 보내고 있었는데요. 이 가운데 코스맥스는 김고은 멀티밤이라고 하죠. 이제 가히 멀티밤 등 메가 히트 제품을 만들어내면서 이 어려운 상황에서 실적 호조를 만들어냈습니다. 또한 글로벌 이커머스 채널에서 고성장을 기조를 보였고요. 국내 매출의 약 한 20% 정도를 차지하는 이제 해외 매출 같은 경우도 성장세를 기록했다는 부분이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특히 중국이나 일본 등 이제 수출이 큰 역할을 했다라고 좀 나와 있고요. 일단 중국 법인 매출 보니까 6,499억, 전년 대비 39% 성장했고 4분기 중국 사업은 상하이 법인이 고성장하면서 그룹 전반적인 실적을 견인했다라는 그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코스맥스 인도네시아 매출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26% 성장, 그리고 태국은 전년 수준을 좀 유지를 했고요. 이에 반해 미국 법인 같은 경우는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제 원부자재 그리고 인건비, 운송비가 모든 분야에서 원가가 증가하면서 영업이익이 조금 손실로 지속되고 있다는 부분 들려왔습니다. 화장품주 일단 대표적인 리오프닝 주의 하나입니다. 사실 제 주변도 그렇지만 이제 마스크를 끼면은 이제 화장을 덜 하게 돼가지고 화장품 판매가 줄어든다는 거는 이제는 너무 일반적인 상식이 된 그런 내용인데요. 하지만 이런 가운데 사상 최고 매출을 기록했다라는 부분이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지난 2월 달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제 면세점에서 우리나라 구매 한도가 43년 만에 폐지가 됐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최근에 지금 보면은 뭐 전쟁 이슈든지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여행 수요가 정말 빠른 속도로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일단 실적 개선에 대한 여지는 충분한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그리고 최근에 이런 이슈에도 불구하고 화장품주가 계속 이제 성장을 하고 있다는 부분은 좀 의미가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지금 각 종목들 제가 쭉 돌려보니까 주가 반영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아니 못 되고 있다라고 표현한 게 맞는 것 같죠. 그래서 관련주 준비해봤는데 일단 코스맥스를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시고 좀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리오프닝 주고요. 시가총액은 9,600억 원이고 자산은 1조 4천억 원입니다. 저평가 기업이고요. 유보율은 9,470%, 돈 많은 기업입니다. 주가는 2020년도 코로나19가 가장 심했었던 3월 딱 그 정도 수준까지 지금 주가가 내려왔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낙폭 과대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리오프닝주의 저평가주 그리고 자금력까지 보유한 기업이니까 지금 당장 매수하시는 건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심 종목에 넣으시고 공부를 하시고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유보율이 굉장히 높은 기업 코스맥스에 대해서는 분할 매수 관점 유효하다라면서 긍정적인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럼 화장품주 안에서는 코스맥스가 탑픽인가요? 네, 화장품주 중에 일단 코스맥스를 가장 눈여겨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스맥스 뉴스 짚어봤고요. 자, 이어서 리오프닝 뉴스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오미크론 유행이 정점을 향해 지나가고 있는 가운데 리오프닝 관련주에 대한 관심이 좀 다시 한번 뜨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또 20대 대통령 선거를 이제 하루 앞두고 있는 가운데 증권업계에서는 이제 내수 부양에 대한 기대감으로 리오프닝 관련주에 대해서 관심을 다시 한번 가져야 될 때다라는 목소리가 우세한데요. 자, 타이거 여행 레저 ETF 순자산이 2천억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이 뉴스는 또 어떻게 해석하셨나요? 네, 말씀하신 대로 거의 리오프닝 특집 같은데요. 일단 미래에셋 자산운용이 보통 항공파 산업을 포함해서 국내 여행, 레저 이쪽 산업에 투자하는 ETF, 타이거 여행 ETF 쪽에 자산액이 2천억이 넘어갔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이 ETF는 순자산이 2,094억 원이다, 열심히 올라오고 있는 수준이다라고 발표했는데요. 최근 시장이 너무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 관련 업종이 지금 관심을 못 받고 주가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렇게 돈이 들어왔다는 건 조금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최근 3개월간 수익률이 보니까 3.97%, 그리고 최근 1개월간 수익률이 1% 조금 넘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더라고요. 일단 현재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백신 접종자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2년 전에 비해 크게 늘었죠. 그리고 각 국가들도 방역 규제 완화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슈가 나오면서 지난 2년간 여행과 레저 산업 자체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이제 구조조정을 경험했죠. 뭐 기업도 그렇고 주가 자체도 그렇고요. 일단 이런 규제를 풀면서 대면 경제 활성화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지금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양한 이슈, 뭐 전쟁 관련 이슈 때문에 딜레이되고 있긴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 와중에 우리가 지금 조금 미래를 보면서 투자할 기업들 어떤 업종인지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도 다뤄들었지만 이제 면세점 구매 한도에 대한 부분도 이제 사실 우리나라만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특이하게 좀 있어왔던 건데 이 한도가 없어졌다는 부분도 좀 이제 의미가 좀 있는 것 같고요. 여행 수요 회복 그리고 면세점 관련주들도 같이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 제가 준비한 종목은 타이거
여행 레저입니다. 주가 조정, 조금 주가가 하락했는데 주가 조정이 마무리 국면이다. 지금 정도는 분할 매수 가능하다라는 그런 얘기 드리고요. 항상 제가 강조하는 신세계 그리고 현대백화점, 백화점 관련주들은 당연히 여러분들 관심 가지셔야 되고 신세계 같은 경우는 또 여의도 IFC 타워 지금 인수 최종 후보로 올라왔다고 하죠. 예, 그 부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호텔신라 같은 경우도 면세점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그 여행 관련 리오프닝주로 관심 한번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관련 기업들 공부 한번 해보시고요.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다고 이런 기업 별로다라고 하지 마시고 항상 주가는 우리가 먼저 이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 감안하셔가지고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신세계, 호텔신라, 현대백화점, 현구간 매수 유효하다라면서 긍정적인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두 분과 함께 뉴스 짚어봤고요. 일단 전략도 다시 한번 리뷰를 해봐야 되겠죠? 유동원 본부장님, 오늘 또 뉴욕 증시 많이 빠져서 우려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전략 어떻게 좀 세워볼까요? 네. 자, 전정의 장기화 우려에 따라서 유가 또 원자재 가격이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는 미 연준의 급격한 금리 인상, 여기에 경기 침체까지 연결시키면서 시장의 폭락을 다들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미국과 중국 간의 현 상황을 잘 점검해 보면은 미국이 금리를 급격하게 올려서 경기 침체로 빠질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국채 가치가 큰 폭으로 하락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 미국일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따라서 우리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패닉 매도 구간을 기회로 삼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부러진 레코드 같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이번 조정은 아마 6개월 정도의 조정이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 기준으로서 미국 증시가 10에서 20% 정도의 중간 조정인데 지금 거의 마무리 구간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후에 전 고점을 탈환하는 데까지는 6에서 9개월 정도 시간이 걸릴 테니까 이를 감안하고 투자에 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김선영 대표님은요? 네, 저는 이제 IT 버블 때부터 주식 투자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전쟁을 겪어왔습니다. 뭐 2001년도에 이제 9.11 테러부터 시작해서 많은 전쟁을 경험해 왔는데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극단으로 가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한마디는 구부러질지언정 부러지면 안 된다는 그런 내용을 준비해봤는데요. 어쨌든 정치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서로 이제 뭔가 원하는 걸 얻게 되면은 당장 오늘이라도 해결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수도 당연히 강하게 반등할 거니까 지금은 불필요한 손절보다는 이제 기업에 대해서 집중하시고 투자를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국내외 뉴스 두 분과 함께 팩트체크해봤습니다. LNS홀딩스 김선영 대표, 유한타증권 글로벌 자산배분 유동원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